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폭도가 되어서 법원을 습격하고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고 차은경 나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법원 사무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깨트리고 다 박살냈죠. 여러분, 음모론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평소에도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왜?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 당했다는 망상 속에 사니까. 그들이 보기에 지금 국회는 도둑놈들이 장악한 곳인 거죠. 그러니 그런 도둑을 때려잡기 위해 계엄령을 폈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그토록 열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부정하는 사법부와 경찰, 언론들은 그들에게 다 한통 속이거나 아니면 썩어 빠진 집단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이런 망상적 분노가 어제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완전히 광기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든 이런 폭도들의 광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주 종교 집단의 광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 또는 테러도 성전, 성스러운 전쟁, 즉 뭔가 거룩한 사명을 띤 전쟁 정도로 여기는 어떤 이슬람 종교 세력, 극단주의자들의 그런 광기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처럼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기가 자행된 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들고 나온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바로 백골민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인데, 자, 이분은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믿지는 않지만 의혹은 풀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비겁하게 편승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제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다시 살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살인까지 나왔는데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당일 공개한 이 자필 편지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어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한 살인사건에 비유하는 황당한 논리를 폈는데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 글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말 엉터리, 허접한,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내용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카르텔이 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이 다 드러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며 있죠. 완전히 거짓 선동인데, 자, 당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음모론으로 일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궤변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인용해 와서 누군지 범인을 알 것 같기도 하다라고 김민전 의원은 말하는데, 뭐 중국 또는 북한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은 이 부정선거에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뭐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되었다라는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만 내세울 뿐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망상을 펴냐면 중국이나 북한이 가세한 아주 거대한 국제적인 조직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결탁하고 이들이 이런 외부 국제적인 조직과 연대하여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일도 없는데 이 엄청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대통령직까지 걸었다. 아주 슬퍼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아주 뭐 불의에 맞서다 핍박당하는 아주 투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 자,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120여 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지만 선거 무효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재검표가 기각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걸 그 법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판결은 판사들이 중앙선관위장을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곧 사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따라 나왔을 것이다. 자, 다 지금 법원이 썩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검표가 기각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국회에 그 소위 백골단, 네, 이런 청년단을 끌어들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백골단이 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기자회견 이미 다 해놓고 다 엎질러진 물인데 뭘 이제 와서 철회하느냐. 그러니까 철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그러니까 이분은 단어 선택을 좀 상황에 맞게 잘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검표가 기각됐다. 재검표가 아니라 그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된 거죠. 왜? 아무런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당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020년 총선 그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 네,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죠. 부정선거 아니다. 네, 어떤 것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재검표 당연히 다 이루어졌잖아요. 당시 그 2022년에 그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검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투표지 하나하나 다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원고 측, 민경욱 측이 요청한 그 감정인 중에 한 명을 감정인으로 선정해서 투표지 하나하나 현미경까지 보면서 현미경으로 다 투표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또 투표지에 대한 감정까지 다 진행된 결과 소송 기각이었는데 무슨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검표가 기각됐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당시 재검표를 통해서 뭐 민경욱 후보가 한 300표 정도 더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당락에 영향을 주진 못했죠. 경찰 수사도 여러 건 진행되었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소송만 해도 126건이 넘게 진행이 됐고 뭐 경찰 수사 이런 잡다한 거 다 포함하면 200건이 넘는 소송, 경찰 수사 다 진행이 됐는데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건 완전히 현실 부정이죠. 자, 김인전 의원 또 이런 주장을 펴는데 2023년 7월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더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주장 그대로 되풀이하는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당시의 보안 점검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처음에 선관위 몰래 해킹을 시도했으나 뚫지 못했죠. 왜? 24시간 돌아가던 선관위의 보안관제 시스템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을 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공하지 못한 국정원이 이러면 우리가 시스템 점검을 못하니까 좀 보안 벽을 풀어달라라고 해서 보안 단계를 굉장히 허술하게 낮춘 다음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다 뚫리고 들어가서 해킹도 했겠고 다 뭐 조작도 가능했겠죠.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점검입니까? 그런데 이런 허술한 결과 발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뭐 다 뚫리더라, 다 뭐 조작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이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이러면 됩니까? 자, 그런데 나아가서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우리의 투개표 시스템은 현장 검증 체계는 거의 부재한 가운데 지나치게 온라인 의존적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지나치게 온라인 의존적이라고요? 또 이렇게 말하네요. 아무리 서버 관리가 부실해도 현장 투표, 현장 개표 제도이며 현장 개표에서 투표자의 수와 투표 용지의 수 등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중앙선관위 사이트에 그 결과를 각 개표 현장에서 등재하는 구조라면 아무리 해킹을 당해 숫자가 조작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현장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원 데이터이고 그 원 데이터에 맞춰 수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래요.
문제 없다니까요. 이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투표를 안 해봤나요? 우리나라가 언제 온라인에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집계한 적 있습니까? 철저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현장 투표, 현장 개표죠.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또 개수하고 확인하고 공표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람의 눈과 사람의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시스템이지 절대 전자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니, 현장 검증 체계가 부재하다고요? 자, 작년 22대 총선에서 수작업으로 그 투표지를 다시 세어보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추가하기 이전에도 2중, 3중으로 사람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검증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자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단계를 한 번 더 추가했죠.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 단계로 넘기죠. 지폐 세는 기계와 비슷하게 생긴 이 심사 개수기에 넣어서 투표지를 일일이 떨어뜨리는데 다 보입니다. 1번 투표지에 2번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거를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집계를 합니다. 보조적인 기계,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라는 이런 보조적 기계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투입되어서 확인하는 이런 검증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당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무효표는 어떻게 처리할지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거 득표수를 확정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번 더 세어보고 투표수가 맞는지 다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개표 상황표에 최종 투표수 몇 장, 몇 개, 이거 손으로 다 적습니다. 그 숫자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서 공표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른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면서도 거짓 선동하는 거라면 여기에 대한 책임 김민전 의원 져야 할 겁니다. 자, 김 의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다면 한번 내놓아 보라 라는 요구에 억장이 무너진다. 이상한 투표지, 국정원이 시스템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얼마나 더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냐. 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또 음모론자들 늘 하는 레파토리.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어. 이게 부정선거 증거야. 아니, 뭐 일장기 투표지네,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정밀한 감정 또 다각도로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이건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지이지 이게 절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아니, 가짜 투표지를 몰래 만들어서 투표함에 몰래 집어넣은 거라면서요. 아니,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 부정선거 세력들이 나 가짜요 이렇게 티를 팍팍 내는 이런 정도의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라는 겁니까? 왜? 진짜랑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는 좀 일관성이 되게끔 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 그래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주장도 역시나 국정원 발표 되풀이. 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망상, 음모론이 어제와 같은 폭도를 만들어내고 광기를 만들어내고 사법부 습격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김민전 의원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그 폭도들의 난입, 철저한 법적 책임, 처벌받게 해야죠. 여기에 있어서 김민전 의원도 저는 예외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음모론을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모든 세력, 그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